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가짜약의 약효, 플라시보 효과와 가짜약의 부작용, 노시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사에 흥미로운 내용이 실렸는데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부정적 생각 때문에 생긴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제목이 백신인 척 식염수 접종에도 백신 부작용, 하버드 의대 일반 부작용 연구 3분의 2는 부정적 생각 때문이라고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보시면 1차 접종 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작용은 76%가 노시보 효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2차 접종 후 부작용도 52%가 노시보 효과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소개한 논문에서는 겁내면 실제 부작용이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 실현될 수 있다 라는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상시험에서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가 어떻게 얼마나 나타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논문에서 다루었던 코비드-19 백신 시험의 위약군에서 이상 반응 빈도를 소개하는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위약군에서도 상당한 이상 반응이 생겼습니다. 코비드-19 백신 임상 시험은 식염수 주사를 한 플라시보군과 실제 백신 약물을 주사한 백신군을 비교하였고 백신군이 코비드-19 감염과 합병증이 적었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어땠을까요? 코비드-19 백신 1차 접종 시 부작용 보고는 대조군인 플라시보군에서도 35.2%가 부작용이 보고되었고 백신군은 46.3%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백신군에서 보고된 부작용의 76% 정도는 플라시보군에서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실제 약물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주사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 시 부작용 보고도 플라시보군에서 31.8% 보고되었고 백신군에서 61.4% 보고되었기 때문에 백신군에서 보고된 부작용 중에 약 절반 가까이는 플라시보군에서도 보고가 됐으니까 노시보 효과가 있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실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백신군과 식염수 위약군의 부작용 보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작용은 발열, 피로, 두통, 오한, 구역구토, 설사, 근육통, 관절통, 그리고 해열제 복용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광범위한 부작용을 정리했는데 보시면은 화이자 코로나 백신과 함께 대조군에서도 발열, 피로, 두통, 오한, 구토, 설사, 근육통, 관절통, 해열제 사용 등 대조군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부작용이 보고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에서도 심한 부작용도 상당히 보고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참고로 알 수 있는 것은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임상시험에서 약물군과 위약군의 부작용 보고를 보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면 치료 후 발생한 이상 반응은 팍스로비드 복용군과 위약 복용군이 비슷했는데 심각한 이상 반응은 위약 복용군에서 부작용이 더 많았습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의 보고는 팍스로비드 복용군에서 1.6% 보고됐는데 위약 복용군에서는 6.6%가 보고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밀가루 같은 위약군이 실제 부작용을 더 많이 유발했을까요? 네, 그보다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증상이 부작용과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화이자 코로나 먹는 치료제를 먹으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증상도 호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상 반응 증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팍스로비드 복용군에서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으로 인한 약물의 중단도 위약군에서 더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에서 보고되는 이상 반응은 이것이 약물 자체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은 질병에서 오는 증상일 가능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증상에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에서 이상 반응 보고를 보실 때 이것이 정말 약물의 부작용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 외에 질병에 따른 증상,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에서 플라시보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통증 치료 임상시험에서 플라시보 효과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2006년 발표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무릎 관절염에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과 셀레콕시브의 통증 감소 효과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보시면 무릎 통증이 20% 이상 감소한 참가자의 비율이 대조군인 플라시보군에서도 60% 보고되었고 글루코사민에서는 64%, 콘드로이친에서는 65%, 셀레콕시브에서는 70% 보고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플라시보 효과가 상당히 많은 분들, 즉 10명 중 6명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이 플라시보 효과가 약물에 필적할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짜 약인 줄 알고 먹어도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만성요통에 대한 공개 위약치료 무작위 대조 시험입니다. 보시면은 만성요통이 있는 분에게 공개적으로 위약을 주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약은 약효가 약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같은 그런 가짜 약입니다. 하지만은 이 가짜 약도 기존의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는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전 설명의 내용을 보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위약 효과가 강력할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나는 기전은 신체의 자동적인 심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 긍정적인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21일 동안 충실하게 알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공개적으로 위약을 주었는데 공개적인 이 위약을 복용 후에도 통증 감소 효과가 보고되었고 통증에 의한 장애 점수도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짜약인 줄 알고 먹어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부작용으로 약을 중단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노시보 효과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타틴은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치료와 예방에 매우 중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스타틴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근육통이나 근육병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연구는 스타틴 치료를 중단한 만큼 충분히 심한 스타틴 부작용이 있는 참가자를 등록한 연구입니다. 다만 실제로 횡문근육염증 같은 심한 근육병증이 있는 분들은 제외를 했지만은 이 정도의 객관적으로 심한 근육병증이 있지는 않지만은 근육통이나 피로감, 근육경련 등으로 나는 약을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라고 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한 달치 약이 들어있는 약병 12개를 제공했는데 4개는 아톨바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이 들어있었고 4개는 가짜 약인 위약이 들어있고 4개는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이 약들을 이중 맹검으로 각 환자분들에게 제공했고 앱을 사용해서 매일 증상 강도, 즉 본인이 느꼈던 증상인 근육통이나 피로감, 근육경련 등에 대한 증상 강도를 앱을 사용해서 측정해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을 보시면은 평균 증상 점수가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8점인데 스타틴을 복용한 자는 16.3점, 위약을 복용한 달은 15.4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타틴 복용군
복용을 한 달에 보고된 16.3점에 비교해서 위약을 복용한 달에 보고한 평균 증상 점수가 15.4점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노시부 비율은 90% 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분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비어있는 약통을 받아서 약을 먹지 않는 달에는 낮은 점수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즉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가 스타틴 치료약제가 들어있는 약을 먹은 달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증상이 있다가 다시 비어있는 약통을 먹었을 때는 약통이 있어서 약을 아예 안 먹었을 때는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가짜 약을 즉 위약을 먹었던 달은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스타틴 치료를 중단한 만큼 충분히 심한 스타틴 부작용을 겪었던 참가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위약, 가짜 약을 복용해도 상당한 정도의 증상이 유발이 되었고 그것은 스타틴을 복용한 달의 90%에 가까울 만큼 증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작용으로 약을 중단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노시보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약물을 먹고 난 뒤에 느끼는 부작용도 상당한 정도는 노시보 효과에 의한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짜액의 약효인 플라시보 효과와 가짜액의 부작용인 노시보 효과는 위약군에서도 상당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데 그 정도가 상당히 크다. 노시보 효과가 생각외로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통증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약물 치료 효과에 비견할 만큼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먹는 게 위약, 가짜액인 줄 알고 먹어도 이 위약이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을 들으면 약물 치료를 받는 것만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약을 중단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노시보 효과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타서 그것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약통에서 약을 꺼내서 약을 복용하는 이런 리추얼, 이런 행동 자체가 사람에게는 상당한 의식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면으로 나타나면 플라시보 효과가 되는 것이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갖는 분이라면 이것이 부작용이 더 나타나는 노시보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는 먹는 약뿐만 아니라 백신이나 주사제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코로나 백신 주사 후 부작용도 상당한 정도는 위약군에서도 생겼다라는 것을 아시고 어제 발표되었던 논문이나 기사들을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